자, 우선 집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집합은 중1 때 그리고 고1 때 두 번 나왔었습니다. 예전에는 중1 때, 고1 때 두 번 나왔습니다. 지금 앞부분 하는 내용이나 뒷부분 어느 정도까지는 예전에는 중1 때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과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집합 부분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대신에 책에 나오지 않는 원리에 대해서는 몇 가지 설명을 할 거예요. 이것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이걸 외워 그게 아니라 이것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알고 푸는 것과 모르고 푸는 것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도 설명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집합이란 무엇인가? 자, 책에서 보시면 뭐 실라실라 뭐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책에 나오는 그 정의를 5글자로 줄이겠습니다. 어떻게 줄일 거냐면 명확한 정의라고, 명확한 기준이라고 줄이겠습니다. 명확한 기준이라고. 책에서는 거기 길게 나와 있죠. 어떤 기준에 따라 한 분별할 정을 막 길게 나와 있습니다. 명확한 기준.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1학년 10반 학생 중에서 제일 잘생긴 학생들의 모임, 이 기준이 있어? 누가 봐도 예쁜 꽃들의 모임, 예쁜 꽃의 기준이 있어? 없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3의 학교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광고 1학년 8반에서 수학이 1등급인 학생들의 모임, 그거는 가능하죠. 집합이 될 수 있죠. 왜냐면 우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치? 자,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명확한 정의, 명확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집합이라는 것은 이름을 쓸 때는 A, B 이런 식으로 집합의 이름은 영어 대문자로 나타냅니다. 집합의 이름을 영어 소문자로 쓰진 않아요. 그리고 집합의 이름을 한글 가나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집합 이름을 영어 대문자로 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집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중괄호 있죠.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이게 없으면 집합이 아니에요. 저기 있으면 아, 쟤네 집합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네를 구성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를 뭐라고 하냐면은 원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것을 원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까지 넘겨도 되겠죠? 자,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바로 이어서 할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원소를 쫙 나열하는 것을 원소 나열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지금처럼 우리가 쫙 나열하는 것을 원소 나열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책의 아래쪽에 나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조건지시법이라고 있죠? 여러분들 이 두 개를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조건제시법이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x와 x는 예를 들어서 뭐 자연수다 이런 식으로 조건이 주어집니다. 조건이 주어지고 얘네를 거쳐서 밖으로 나온다. 그래서 얘네를 우리가 원소나열법을 쓰면 1, 2, 3 땡땡땡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까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조건제시법이란 건 무엇이다? 얘네가 얘를 거쳐서 밖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x제곱파 x는 뭐 양의 정수. 그럼 고생했어. 에어컨 껐지? 오케이. 고생했어. 양의 정수다. 양의 정수 자연수잖아요. 그쵸? 그냥 1, 2, 3, 4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얘네가 얘를 거쳐서 밖으로 나온다 그랬죠. 거쳐서 밖으로 나온다. 그럼 어떻게 돼요? 1을 제곱하고 2를 제곱하고 3을 제곱하고 4를 제곱하고 땡땡땡 이와 같은 형태로 간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조건제시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얘를 읽을 때 그냥 바라고 읽으시면 돼요. 그냥 바라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까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오른쪽에 조건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벤 다이어그램이 있습니다. 뭐 책에 따라서는 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네는 뭐다? 다이어그램이라는 말을 속에다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림으로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요. 자, A라는 집합, 이렇게 여기에다가 집합 이름을 써줍니다. A라는 집합. 만약에 원소가 1, 2, 3이 있다 그러면은 1, 2, 3이라는 원소를 여기다 콤마를 가지고 쓰는 게 아닙니다. 저 안에 그냥 뿌려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뿌려버린다. 어떻게? 1, 2, 3 그냥 이렇게 대충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원소를 뿌려버린다.
이 벤 다이어그램은 나중에 여러분들 확통 가서도 다룰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확통 가서도 이거 나옵니다. 확률 갔을 때. 물론 뒤쪽에 교집합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갈 거니까.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유한집합과 유한집합. 자, 이거는 단어의 뜻에서 우리가 느낌이 딱 오죠. 이렇게 원소가 한 개가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유한집합이라고 한다. 지금처럼 끝이 없는 걸 뭐라고 한다?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이쪽까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이 단어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닙니까? 그치? 자, 근데 우리가 하나 추가되는 게 있어요. 공집합은. 공집합은 엄밀히 말하면은 여기 그냥 포함된다라고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공집합을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를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공집합은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 우리가, 자, 여러분 어렸을 때 해골 바가지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나요?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그치? 그래서 나는 이걸 그냥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난 그냥 편의상 계속 그냥 아침 먹고 땡을 읽고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공집합은 뭐냐면은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쪽과 넘겨도 되겠습니까? 공,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는 집합. 옛날에는 공집합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표현을 잘 쓰진 않아요. 아예 안 쓴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그냥 이렇게 공집합은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소가 아예 없는 것을 뭐라고 한다? 공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쪽까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제 NA라는 말이 추가가 될 겁니다. 이 N은 뭐냐면은 넘버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냐?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무한집합은 당연히 원소 개수가 끝이 없기 때문에 셀 수는 없지만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몇 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얘는 원소의 개수 몇 개예요? 3개죠. NA는 얼마다? 3이다 라고 써주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에 넘겨도 되겠습니까? 원소의 개수를 써주면 된다. 얘를 읽을 때는 NA 또는 넘버 A라고 읽어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NA라고 읽을 겁니다. 자, 그러면 공집합은 이거는 지금 원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얘는 얼마다? 0이다. 원소의 개수 없으니까 0이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거. 만약에, 자, 예를 들어서 B라는 집합이 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은, B는 공집합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B는 공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다? 이런 원소를 가진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공집합이 있으려면은 집합 기호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써야 공집합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쪽까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쪽까지 넘겨도 되겠죠? 아, 그리고 이거 설명 안 했다. 큰일 났다. 자, 포함 관계, 원소와 집합 사이에 포함 관계. 원소와 집합 사이 포함 관계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저거를 얘를 자꾸 사골국물 우려먹듯이 계속 우려먹고 있는데 또 한 번 또 우려먹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1이라는 원소는 A라는 집합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떻게 된다? 포크 모양으로 써준다. 이쪽이 많이 들어가니까 집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둥근 쪽이 뭐다? 원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쪽과 넘겨도 되겠죠? 자, 만약에 스몰 a라는 원소는 집합 A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은 너는 꺼져, 오지마 이렇게 막아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쪽까지 넘겨도 되겠죠? 자, 이쪽까지 헷갈린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딱히 없죠? 집합은 뭐 쉽습니다. 얘네는 말을 조금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예제 1번을 한번 넘겨보실게요. 예제 1번 보시겠습니다. 자, 예제 1번 보시면은 다음 중 집합인 것을 모두 고르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반에서 키가 작은 학생들 아니 키가 작다는 기준이 있어 없어? 없죠? 없습니다. 자, 예쁜 여학생들 예쁘다는 기준이 있어 없어? 없어. 3번 우리 학교에 이렇게 B형인 학생들 모임. 이거는 될 수 있겠죠. 가끔 가다가
어렸을 때 알고 있는 혈액형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여기에서 지금,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경우까지 따질 필요 없습니다. 그냥 B형, 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게 혈액형. 4번. 170에 가까운, 아니, 170에 가깝다는 기준이 뭐야? 내 친구는 169.9였는데, 고1 때 169.9였는데, 걔는 170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수는 있겠지. 그러면 만약에, 168 나도 가까운데, 반올림하면 170인데, 한도 끝도 없잖아. 가깝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4번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5번 봅시다.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자연수의 모임. 4, 5, 6, 7, 8, 9. 누가 봐도 이렇게 나오기 할 수 있잖아요. 집합될 수 있는 거죠. 자, 2번 봅시다. 자, 32와 5의 양의 배수. 이 집합을 A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5, 10, 15, 20, 25, 3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4는 A, 당연한 거죠. 4라는 원소는 여기 없잖아요. 그쵸? 2번 보시면 5는 맞죠? 이거 말 힘드니까 말로 할게. 3번 12가 A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답 나왔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자, 3번 봅시다. 자, 이것을 우리가 원소나열법을 조건제시법으로 쓰라고 그랬습니다. 자, 얘네는 뭐예요? 1, 2, 50은 뭐예요? 잘 알고 있죠? 뭐예요, 얘는? 10에 자, 이제는 우리가 고등 과정부터는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예전에 고등 상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원래 약수라고 한다면 풀마가 붙어야 정상입니다. 중학교까지는 그냥 양의 약수만 다루지만, 원래 약수라고 한다면 풀마가 붙는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은 10의 양의 약수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이쪽까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10의 양의 약수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2번은 그냥 2번은 답만 쓸게요. 어떻게? X바 X는 3의 배수다. 3의 양의 배수다. 그냥 3의 배수다라고 되는데 이렇게 정확히 씁시다. 자, 3번 봅시다. 1보다 크고 14보다 작은 짝수. 이거는 그냥 원소나열법으로 2, 4, 6, 8, 10, 12까지 쓰면 되겠죠?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거 말로 하겠습니다. 4번 같은 거 보시면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자연수. 이거 가끔 가다가 분수가 나오는데요.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자연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나머지를 찾는 자연수를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1, 4, 7, 10 땡땡땡 나머지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쪽까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자, 4번 같은 형태가 조금 이제 처음 헷갈릴 수 있는데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예. 자, 이거는 1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만 알면 되기 때문에.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A에 있는 임의의 원소 하나랑 A에 있는 임의 원소 하나를 골라서 둘이 더한 것을 어떻게 한다? 원소로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 두 개를 따당 이렇게 더한 것을 원소로 가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0을 두 번 골랐어요. 더하면 뭐가 되죠? 0이 되겠죠. 그쵸? 0과 1을 더했으면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쵸? 나는 1과 1 또는 2랑 0을 골랐어요. 2가 되겠죠. 1과 2를 골라서 3이 되고요. 2랑 2를 골라서 4가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책에서는 표를 그려서 했는데 이것에 대한 원리만 잘 기억해 두시면 어렵지 않겠습니다. 이쪽까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헷갈리면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넘겨도 되겠습니까? 자, 예제 5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무한집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한도 끝도 없는 것을 무한집합이라고 했죠. 1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x는 3n, n은 1, 2, 3, 4. 어떻게 더 넣어주면은 끝이 있잖아요. 4개밖에 없다는 끝이 있잖아요. 끝이. 유한집합이죠. 2번, x는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9보다 큰 한 자리 홀수가 어딨어? 9가 가장 큰 한 자리 홀수인데. 공집합이죠. 공집합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한집합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한계가 있으니까. 3번 봅시다. 1과 2 사이인 기하분수. 우리가 이게 있죠. 아무리 우리가 수직선에서
아무리 두 점을, 서로 다른 두 점을 갖고 이 안에 있는 유리수나 무리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면은 항상 우리가 셀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물론 임의의 두 점을 갖고 이 안에는 정수나 이런 것들은 셀 수 있겠지만 아무나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아놓고 이 안에 있는 유리수나 무리수의 개수를 찾아라.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죠? 얘를 만족하는 기하분수, 예를 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뭐 1과 2 사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2분의 3, 3분의 4, 뭐 4분의 5, 그 다음에 5분의 6 이렇게 이것만 해도 한도 끝도 없잖아. 그치? 얘는 무한 집합이 되겠죠. 이쪽까지 넘겨도 되겠습니까? 자, 4번 봅시다. 세 자리의 자연수. 아니, 끝이 있잖아. 100부터 999까지, 그치? 많긴 하지만 끝이 있습니다. 5번. 자, 저거인 유리수. 우리가 이거 옛날에, 자, 여러분들 잠시 혹시라도 예전에 했던 거기 때문에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얘네 인수분해 되죠. 어떻게 돼요? x 빼기 1, x 빼기 2가 0보다 작다. 그럼 어떻게 된다? 1과 2가 되겠죠? 1과 2 안쪽이다. 그쵸? 이거 잘 다시 한번 우리가 특히 평고 같은 경우는 이거 또 2학기 중간고사 범위 들어갈 테니까 2차 부등식에서 최고창 부호가 플러스고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작으면 안쪽, 크면 바깥쪽. 옛날에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이걸 만족하는 유리수. 아까 말한 서로 다른 두 점을 잡으면 그 안에 있는 무리수랑 유리수는 한도 끝도 없다고.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임의의 두 점을 잡았을 때 그 구간은 모두 다 유리수로 메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무리수로 메꿀 수도 없고요.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야만 겨우 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6번 봅시다. 1번을 보시면 A라는 것은 0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입니다. A는 얼마예요? 1입니다. 그쵸? 2번을 보시면 저거는 공집합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집합 기호 안에 있죠. 저렇게 생긴 원소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두 개의 원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서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2라고 쓸 수 있죠. 3번 봅시다. N, 0, 1, 2. 원소의 개수가 3개 있습니다. 3이죠? N, 1, 2 몇 개 있습니까? 2개 있습니다. 3 빼기 2니까 1 맞죠? 답은 이미 나왔으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은 크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16페이지, 넘겨보고. 자, 17페이지 부분집합. 부분집합에 대해서는, 자, 녹화를 이제 한 단원이 끝났기 때문에 잠깐 끊고 2분 정도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단원별로 끊으니까.